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비테크, 매그니피센트 7 증시 영향력으로 나타내봤습니다. 10월과 11월이 교차하는 한 주 국내외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 AMD와 퀄컴의 또 실적 발표와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또한 위축된 투심 속에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흔들린 오늘 하루였는데요. 올해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증시,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또 지금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시장의 매수세가 끊기면서 코스피 지수가 맥없이 22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수 하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유니스토리 자산의 김장림 본부장님 모셔보고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좀 힘이 없죠? 네, 그러시죠. 좀 뭐 호재가 당연하죠.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9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거의 상승률을 다 이제 반납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진단과 코스피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인가?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가 저점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우리 3월달에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미국의 그 은행들 이슈가 돼가지고 뭐 미국이 셧다운되느니 은행이 그렇죠. 망해서 실리콘밸리뱅크. 실리콘밸리 일파만파 된다라고 네네. 그 직전까지 갔을 때 그 뉴스 말고 나올 게 다 나온 것 같아, 나쁜 게. 그래요. 예. 예를 들어 어떤? 그러니까 그 뉴스 말고 다 나왔다. 나쁜 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뭐 또 날까요? 뭐 대만 전쟁 나나요? 전쟁 날 거 다 났고, 네네네. 시장전 개편됐고, 미중 역시 갈등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쵸. 셧다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네네. 그것도 국채금리. 그 국채금리도 그렇고, 예. 오늘도 일본의 BOJ도 이렇게 열어놓고,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매크로적으로 좋지 않고, 유일하게 좋다면은 많은 나쁜 것을 반영을 해서 국채금리가 5%도 넘지는 못하고 약간 수그러들고, 유가는 좀 내려왔죠. 고점에 내려가서 네네. 그 아주 최악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악재의 종류는 다 나왔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가에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악재의 종류는 다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악재의 이제 강도가 더 들어가느냐는 것은 종류별로 나왔다. 한 보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초점은 11월 중순이 큰 변곡점인데 그 변곡점 가기 전에 미리 거의 한 9분 응선 정도에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원래 오늘 가져올 때 오늘 이렇게 빠질지 모르고 네네. 어저께 준비할 때가 코스피가 2200인데 실제는 2200 깨지질 않을 거다라는 정도를 지금 바닥으로 갖고 있고요. 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네요. 그렇죠. 2280이니까 좀 더 네네. 빠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200 뭐 초반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마무리된다고 볼 때 악재 뉴스가 다 나왔어요. 네네네. 심지어 나오지만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문점. 오늘 음. 장중에 나온 거예요. 오늘 반도체가 내려간 이유가 가장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파는 제품을 지금 미국이 못 팔게 했는데 기존에 받은 선주문 받은 거는 팔지 않을까. 그게 50억 불, 한 7조 되는 건데요. 50억 불 적지 않습니다. 얘네 며칠 전에 한 450억 불, 그럼요. 10%인데요. 네네네. 이거를 지금 못 팔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를 인용한 국내발 뉴스가 점심 전후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원래 약했는데 코스닥, 뭐 중소 종목, 소부장제, 반도체 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 나왔다. 이게 역으로 발산하면은 강도만 좀 낮아지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한 기르면은 한 보름 정도. 라고 코스피는 보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의 변수에 따라 갖고 글쎄요 한 크게 보면 한 5% 정도는 더 떨어질 룸이 있지만은 이것도 어떤 그 종류로서는 다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침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게 들어가는 장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한 주시는 거군요. 2주 사이에 한 30% 정도 들어가고 11월 중순 정도에 지금 변곡점에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네네. 그 나머지 정도에서 상당 부분을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슬슬 분할 슬슬. 매수를 그렇죠. 좀 시작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근데 종목은
과거에 10개 들어갔으면 네네. 이제는 5개 정도나 6개 정도로 좀 또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줄여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주식 시장이 참 신기한 게 이 상승장에서 뭔가 종목이 한번 만나면 뭐 진짜 막 호재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 엔비디아, 뭐 예. AI 뭐 칩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독점이다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AI 칩을 만들 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한 120달러에서 한 500달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진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엔비디아마저도 안 좋은 뉴스가 그렇죠. 나오고 테슬라도 지금 200달러가 네, 깨진 맞습니다.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요 상황들 아까 말씀하셨던 11월 중순까지는 좀 계속 변곡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기입니까? 네, 11월 중순에 변곡점이 3가지 있어요.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아시아 퍼시픽 AP 정상회담. 네네네.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거의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거기 뭐 결과물이 나올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미국 얼마 안 남아.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지금 황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그러면 중국이 자기네 체면대 만나는 거지. 그쵸. 바이든한테 베팅을 할까? 아니면 트럼프한테 베팅을 할까? 그러네요. 트럼프한테 베팅하면 그냥 만나는 제스처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그 좀 의심적인 시각이 아직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주가적으로는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은 첫 번째 미주 정상회담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 셧다운 문제. 저는 셧다운에 진짜 셧다운 지겹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하원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간에 뭔가 협상을 할 텐데. 그렇겠죠. 그 전에 이제 뭐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스라엘 지원해 주는 그 패키지를 분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쇼부가 승부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변수죠. 승부가 나겠죠. 네, 승부가 예, 예. 나겠죠. 그 세 번째가 오늘 문제가 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저는 11월 중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태까지 주가 빠진 거는 아까 그런 이슈인데 그 기사 컸어요. 어이구 중국에 가는 지금 못 파는 거 아니냐? 아니 받은 거 예, 예. 앞으로 생산해서 파는 거는 안 팔더라도 네네. 받은 게 50억 달러가 있는데 그걸 중국에 못 팔 수 있다,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거를 다른 지역에 잘 팔면 되는데 잘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대해서 기사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네네. 다른 데 팔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데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예.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나냐? 이런 기사 왜 나왔을까? 그 미일 정상 앞두고 엔비디아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미디어를 이런 스페큘레이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상상력을 좀 돌려봐도 그렇죠. 되겠군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왔으면 11월 중순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얘네들 실적이 11월 21일에 발표되거든요. 네네네네. 11월 21일인데 얘네는 8, 9, 10월이 분기예요. 9월이 아니고 네. 10월까지가 11월 20일 발표되는데 워낙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게 쑤셔가지고 어떻다 얘기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팩트는 11월 한 13일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체 문제 없는지,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셧다운 문제, 미일 정상 문제가 모두 걸려 있는데 상당한 파워풀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거까지는 좀 다 지켜보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 아주 예. 보수적인 사람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되는 거고, 네. 근데 주가가 미리 빠졌잖아요. 네네. 아까 2280, 2200 얼마 더 빠지라고. 오늘 약간 과매도된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사이에 놀고 뭐 그러니까 종목은 줄이고 네. 다 들어가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거에 한 20-30% 정도는 낮을 때마다 사 들어가면은 꼭 2200이 안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내일도 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이게 주식을 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듣기에 좋네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미국 채무불이행 이 셧다운 문제 무슨 뭐 하여튼 뭐 시간만 지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에 어디 뭐 외국계 회사에서 한번 강등했잖아요. 네, 신용도 두 군데 미국 했어요. 네네. 피치에서 한번 그냥 뭐야 니네 이거 좀 세계를 불안하게 해 해서 딱 강등을 네. 해버렸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뭐 무디스라든가 S&P 뭐 스탠다드 포스나 이런 데보다 네.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한번 좀 저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 그렇죠. 무디스나 이런 데서 내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신용도가 마지막 남은 게 갑자기. 무디스죠. 그게 네.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2주 남았는데 이 사이에 신통치 않거나 협의는 됐는데 근본적으로 대시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이번 국채 발행 규모도 왔다 갔다 이번 분기 얼마, 다음 분기 얼마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무디스가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친 부시인지 친 바이든인지 모르지만 막판에 딴지를 거둘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요즘 이게 뭐 지금 바이든 현재 이제 지지율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실 대통령 재선되기는 제일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미국에서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경제 속으로 잘 연관둬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말씀드렸어요. 바이든을 중국이 안 도와주고
아까 그 무디스도 바이든을 안 도와주는 시나리오가 나가고 네. 엔비디아에 지금 걱정되는 그렇죠. 것이 현실화되면은 그러면 지금 주가 빠진 게 좀 더 빠지는 게 현실화돼요. 맞아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나쁜 방향으로 안다고 뭔가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아마 지금 내에서 더 빠지는 그 각도는 굉장히 무디스고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바뀌지 않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중국 때리기거든요. 그 그렇죠. 중국 때리기는 그렇죠. 무조건 때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네네. 때리고 뭐 공화당에서도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임기 말년에 갑자기 또 중국 시진핑을 만난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전략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또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야 됩니까 지금은? 지금은 가치주, 약간 소비주 위주로 사야 되는 게 네. 맞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디펜스 방어적이고 네네네. 조금 실적이 단기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이런 거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가는데 얼마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생각하죠. 기간을 생각해야 만약에 된다. 다른 그 널브러진 주식들이 갑자기 매크로 환경이 바뀌면은 거기부터 이 프라핏 이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는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는. 그럼 나 다 팔아서 그 디펜시브 하는 걸 80% 갈 거야. 아니면 70%갈 거야. 나머지 30%야. 이것도 나중에 다시 도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분명히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그렇죠? 좋아지는 건 반도체가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오늘 워낙 큰 빅 노이즈가 나와서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그래도 한 30-40%는 사야 되고 그 디펜시브한 거를 가져가더라도 그거 역시 30% 이상 가져가는 건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별 주식 뭐 어떤 섹터든 호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매크로적인 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호재나 뭐 네. 실적 이런 것도 말이죠. 특히 단기적으로 어려워요. 몇 주 사이는 어렵고요. 네네. 사셨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음 주에 가지고 이익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잘못하면 계좌 녹아 내립니다. 예, 잘 선택하셔야 네.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빅테크들 지금 흐름 어때요? 좀 실적 발표 계속 네, 좀 다 나오고 거의 다 있는데 됐죠.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빅테크는 여전히 미국 빅테크는 대세다. 아직은. 아까 그렇죠. 예, 그 그거는- 엔비디아가 좀 퀘스천이긴 한데 네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노 프로블럼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구글은 광고 이슈 때문에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네네. 걔네들도 방향성을 맞고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없어요. 걔네들 투자를 하니까 우리도 좋고요. 근데 중간에 이 연결고리인 엔비디아가 잡음이 났기 때문에 네네. 요것만 확인하면은 좋은데 오늘 내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테슬라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와치해 보시죠. 그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가 초미의 네. 많이 안 관심이겠네요. 많이 안 빠지면은 엔비디아의 AI 쪽은 오케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반도체가 사용되는 PC 휴대폰은 좀 바텀에서 올라오는 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네네네. 4분기부터 반도체가 오르라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에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오늘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부는 엔비디아가 오늘 내일 사이에 의미 있게 안 빠진다는 전제를 까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오늘 밤에는 미국 주식 10시 반부터 엔비디아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같이 좀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빅테크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수익이 좀 별로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경기 침체 나오는데 뭐 자동차 바꾸지는 않잖아요. TV 그렇죠. 바꾸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아무래도 좀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인도량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게 가격을 더 그 낮추겠다. 마진을 낮출 수 있게 아. 그게 우선이고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낮춰졌는데도 물량이 생각보다 더 안 늘면은 많이 안 늘면은 네네. 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전히 그 박리담회로 판 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잠깐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올 말 이전에 와야 되는데 네. 다시 반등을 차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가격 하락을 멈추는 신호가 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가격 인하 안 해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물량을 팔릴 수 있어. 이런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언제 나올까요? 네. 안 올해 나오는 것 나올까?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단지- 얘기는 그렇죠. 올해 말에 나올까요?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순수하게는 단기적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죠? 좀 짧아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좀 말씀을 좀 굉장히 좀 힘있게 파워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인 거 얘기 네네. 좀 한번 더 할게요. 그러시죠. 금리가 일단 국채 금리가 5% 뭐 지금 넘어선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넘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괜히 지금 기준금리 올려봤자 네. 좋을 거 없다라는 좀 의미가 좀 커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네, 다 12월 동결로 가는 모양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네. 그 미국이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택도 없다. 네, 네, 그거 아니면은 아마 국채금리는 다 왔다고 보고요. 5.1% 그 기준금리 5.23, 5.25인데 네.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유가가 더 중요해요. 유가가 더 중요하다. 유가도 네. 90불 넘지 않으면 괜찮다. 감내할 수 있다. 과거 20년간 전 세계가 GDP에서 네. 그 원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1%예요. 음. 내년도에 GDP의 3.1% 곱하면은 그게 91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91불 안 되면은 글로벌 경제가 시간을 두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이슈가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슈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좀 그쪽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지정적인 리스크가 일어나면 사실 유가부터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유가에 상관없는 나라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마스 같아요. 관계 없는 거지. 시장 자체가. 네. 이란하고 직접 붙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란이 갑자기 개입을 한다 이러면 그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엔비디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네. 관찰해야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 12월 중순쯤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11월 봐야 중순? 되고, 네. 연말에 테슬라가 과연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지점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식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스타킹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11월에 더 장이 좋아지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졸탄 티켓 공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저녁에 생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